2025년 새해가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갑니다. 푸른 뱀의 해 음력설과 함께 또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2025년에 위축될 대로 위축된 국내 재생에너지에도 볕들 날이 올까요? 태양광 발전 확대를 둘러싼 3대 쟁점을 짚어보면서 이 문제를 풀 황금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수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이맘때면 보통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하잖아요. 네네. 협동조합은 조합원 총회. 안산조합은 조합원만 수천 명이 넘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배당 성과나 이런 거는? 네, 뭐 총회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하는데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4년에는 네. 안산은 좀 성과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산이 200억이 넘었고 매출도 108억 정도. 협동조합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규모가 크게 느껴지는.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조합에서 탄소를 절감했다 할까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한 개 한 약 15,000톤 정도라 네. 굉장히 또 이 의미적으로도 컸고요. 예. 시민들이 낸 돈이 78억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안산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우리 조합을 신뢰하고 돈을 많이 이렇게 출자를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낸 돈이 78억이라고요? 네. 야. 그러니까 우리 자본금이 78억이니까 주식회사로 따지면 매출 한 1,000억, 2,000억 막 그러니까요. 이런 규모인데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야.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배당도 올해는 6% 아마 대의원님들 할 것이 평가를 할 거고 또 2024년이 네. 공익 사업을 순수하게 1억을 하는 해가 됐습니다. 안산 협동조합에서요. 안산 조합 한 군데서요. 공익 사업이 1억 이상 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공익 사업 그래서 협동조합이 공적 조직이다 이런 거를 증명해 보이는 건데요.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SVI라고 사회 가치 평가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평가 지표인데 3년 연속 탁월 등급도 받고 더군다나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았습니다. 자랑이 많은데요. 아니 근데 어디든 한 군데가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있어야 사람들이 태양광 한다고 협동조합이 모였을 때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어야 더 신뢰를 갖잖아요. 그렇죠. 큰 역할을 하시네요. 아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협동조합이 2024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님이 아리백 하면서 공공부지를 많이 이렇게 빌려주시니까 네. 같이 성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게 저희 나오는 다른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님들 중에서 이창수 이사장님께 처음 시작할 때 뭐 많이 물어봤다, 뭐 논의를 했다, 도움을 주셨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창수 이사장님하고 친한 척을 막 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이러면서. 과찬이십니다. 예, 그 공익 사업에서 1억 이상을 쓰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걸로 공익 사업을 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합니다. 뭐 장학 사업도 하고 교육 하는 데도 지원하고 네. 안산의 뭐 에너지 빈곤층에도 지원하고 해서 좀 여러 군데 다양하게 했습니다. 네. 환경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같은 데도 지원을 지원하고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이사장님 생각하실 때 요런 지원 우리가 참 잘했다 하는 거 혹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역시 장학금일까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지원 사업도 아하. 작년엔 2군데나 했습니다. 네. 네팔하고 캄보디아 네팔하고 했고 캄보디아요. 올해는 정말 체계적인 장학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1억 예산을 1억 이상 세울 건데요. 네.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좀 지원해 나가서 장기적으로 인재 육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안산 지역 시민태양광 조합원들은 올해 뭘 조합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가장 많이 바라실까요? 이사장님 생각에. 글쎄요. 이 설문조사를 안 해봐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쭉 접한 거로 봐서는 네. 우리 조합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은 기본으로 가지면서도 우리 조합에 원래 만든 취지가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 아리백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조합이 이제 다른 이제 자체 발전소도 많이 짓는데 그 중에 네. 대표적인 게 시화호 수상태양광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올해 결정적인 해입니다. 아, 경기도에서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민간협의체 구성하고 공론화하는 공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지만 그래 되면은 시화호 수상태양광이 주민 주도로 시민 주도로 만드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겠죠? 안산시. 요거는 경기도가 도와주는 거고요. 네. 이걸 빌려주고 시화호를 빌려주고 허가 내주는 건 안산시의 안산시. 권한입니다. 그리고 요걸 주도하는 거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여기 저희 보니까 밀라노 3580님이 안산조합 볼륨이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창수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최숙자님도 이창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산시 소식 잘 듣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듣다가 야 조합이 그 정도 규모가 가능해? 하고 좀 놀랐을 텐데요. 네. 올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3대 쟁점 뭐 다 이사장님께 들었던 얘기들이지만 그렇죠. 한번 네.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가 그 개통 접속 태양광 전기를 만들어도 송전망에 연결시켜주지 않는다. 그 얘기 처음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 제주도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 여기가 개통 접속이 안 된다. 앞으로 7년 후에 하라고 했다고 하셨나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러게요. 개통 접속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발전소를 지으면 그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송전망하고 배전망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우리 뭐 네. 지나다니다 보면 철탑 보이잖아요. 그게 송전망이고 동네에 가보면 전봇대 세워져 있는 게 배전망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접속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발전소를 질 수가 없죠. 그렇죠. 팔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의무화됐거나 하여튼 네.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우선해서 접속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지금 205개 아까 말씀하신 변전소는 31년까지 아예 접속도 안 시켜주겠다. 그럼 이 지금 수준에서 태양광을 더 만들지 마라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은 많이 깔았다. 많이 설치했다. 근데 많이 설치한 지역이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설치 안 한 곳은 인식이 그쪽 지역 주민 인식이 잘 안 되는 거거나 여건이 아니면 안 되거나. 지자체의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거나 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알리백이 탄소 국경세가 이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큰일 난 거죠. 우리 경제에 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정부가 그동안에는 손 놓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예. 예. 그래서 이게 개통 접속 문제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나 할 때 결국 이건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부가 풀어줘야 되고요. 이제 뒤에 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보를 좀 공개를 해서 정말 합리적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지난번 국회 한 번 말씀드렸어요. 국회 토론회에서 한전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네. 소리가 송전망을 현재 50%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더 높이 운영해도 되는데 자기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왜 영광 한빛 원전 네. 1호기가 올해 말 원전이요. 2호기가 내년 이제 셧다운을 해야 돼요. 다 네, 써가지고 예. 수명이 다해서. 노후한 원자력 발전. 근데 그거를 아무 사전 국민들하고 이런 공개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공론화 없이 그냥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호남 지방에서 더 이상 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니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요. 오늘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님과 올해 태양광 발전 확대를 둘러싼 쟁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음악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빌리 조엘의 솔직함, 어네스티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님과 올해 태양광 발전 확대를 둘러싼 쟁점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 개통 접속 안 해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여쭤봤는데 외국 사례는 어떤지 당연히 저희가 궁금해져요. 그리고 네네. 유럽 같은 경우 영국은 그때 와서 말씀해 50% 주셨지만 이상. 석탄 발전소 완전히. 0% 다 폐쇄한다 얘기를 했고 뭐 덴마크나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석탄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훨씬 넘어서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개통 접속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네. 가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고민하고 배우고 그랬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80%나 돼요. 영국은 네. 50% 넘었고 독일은 60%가 넘었어요. 음. 우리나라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라고 붙여서 9% 정도고 네. 순수 재생에너지만 따지면 한 5, 6%밖에 안 된대요. 여기서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차이를 들자면 원자력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뭐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재생에너지는 8가지고 신은 네. 3가지인데 더 뭐 좁혀서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이것저것 넣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서 사실은 9%, 다른 데는 60%, 50%, 80%. 그게 독일이 60%인데 어떻게 유지하나 봤더니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풍력, 태양광, 수력 이런 거를 믹스를 좀 잘 하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바람이 좋을 땐 풍력으로, 네. 햇빛이 좋을 때는 태양광으로 뭐 이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수요 관리요. 예, 그래서 피크 타임 오는 거 그런 건가? 소비자들이 예. 이제 전기요금 체계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개시별 요금제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하루 전날 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얼마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네. 세탁기는 언제 돌릴까? 그러면 제일 싼 시간대에 세팅을 해놓고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난방도 이제 보일러다 그러면 물탱크에 온수를 데피잖아요. 네네. 그럴 때 싼 시간대에 세팅을 해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관리를 하고 수요 분산을 제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접속 차단, 아까 접속을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차단도 했잖아요. 네. 막 소송이 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뭐 걱정거리가 없는 정도로 미미하죠. 보급률이.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전기의 수요 공급 체계 시스템을 또 같이 전환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유럽 모든 나라들 대부분 선진국 나라를 얘기합니다. 선진적인. 미국 이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법으로 아예 재생에너지 무조건 접속시켜주는 법을 일찍부터 했고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일찍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다못해 중국 인도만 하더라도 법으로는 아니지만 제도로 법 밑에 제도로 다 우선 접속했어요. 태양광은 하다못해 중국 인도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더 많이 깔죠.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난 정권 때까지는 1메가 미만은 무조건 접수는 해줬죠. 지금 정권 들어와서 확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인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두 번째 쟁점은 작은 태양광 보호 조치가 사라졌다. 거대한 태양광 단지가 아니라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도와주던 여러 제도가 하나둘씩 사라졌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이게 사실은 태양광은 분산형 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나 되고 땅이 좁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옥상, 건물 옥상 같은데 유휴부지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국민 다수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 지붕이나 네. 공장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이 작은 데를 우대해 주는 거잖아요. 네. 한국형 FIT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가격으로 사주던 제도가 네. 이제 거의 종료가 됐죠. 그럼 사실은 작은 거는 그것도 입찰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계산을 해서 아예 안정적 가격을 정해주고 누구나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금융제도를 또 잘 만들어줘서 할부로다가 네. 전기 판매 금으로 이제 설치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있는 걸 없애버렸다. 예. 그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있는 걸 없었고 또 하나는 뭐 개통 접속비 이런 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하. 또 하다못해 가중치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창고가 요새는 창고면 무조건 1.5 가중치를 줬거든요. 건물이는. 네, 네. 근데 요새는 창고에 물건이 안 써 있으면 1.5 안 준다는 식으로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아까 얘기한 1메가 이하 소규모 발전소 무조건 접순 받아줬던 것도 이제 폐지해버렸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안 사주고 개통 접속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서티피케이시죠. 그 이제 인증서를 인증서도 우대하던 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작은 태양광을 홀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역주행하는 이 과정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요새 이제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막 혼란스러운 우리가 이제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저는 뭐 여야 진보 보수 없이 재생에너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해 오고 있고 네네. 그러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지금 하는 정책,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했던 거는 그냥 이해 불가합니다. 역주행이 완전히 하다못해 정해진 목표를 늘려야 되는데 줄이기도 하고 네. 각종 제도를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네네. 안 되는 쪽으로 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했는데 우리가 그 덕분에 수출도 어려워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참에 이제 정말 우리가 올해는 이런 거 싹 정리해내고 제도 개선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창수 안산 시민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태양광 발전 확대가 되려면은 올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쟁점 개통 접속 문제, 두 번째 쟁점 작은 태양광 보호 조치가 왜 이렇게 사라졌는가? 세 번째 쟁점 투명한 정보 공개. 이건 뭘까요? 네. 제가 아까 저 개통 접속 문제가 국회 토론회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는 한전이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정보가 자기들은 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지만 대부분 중요한 거는 다 정보 공개가 안 되고 네. 또 설명이 안 돼. 하다못해 자가용 태양광을 시골에서 네. 설치를 했는데 개통 접속 상계 계량기더라고요. 그것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쓰려고 한 건데. 네, 자기가 쓰는 것도 상계 계량기 안 해주고 막 이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거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자가 태양광은 송배전망에 굳이 막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자기 쓰고 집에서. 남는 것만 옆집으로 넘겨줬다가 네, 다시 받는 건데 네. 그조차도 안 해주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전의 인사권을 다 정부가 갖고 있어요. 한전 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네. 그래서 아까 그처럼 뭐 한빛원전 같은 경우 당연히 그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폐로 하기로 했던 거를 네. 재가동 연장을 하려면 우리가 오래된 자동차도 고장이 잘 나는 것처럼 원전은 위험성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를 다시 연장 가동하려 그러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한데 그것도 안 하고 정부에서 시킨다고 한전이 바로 그렇게 하고 반대로 재생에너지 개통 접속을 안 시켜주고 이런 게 바로 이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한전을 좀 더 만약에 공적인 또 투명성으로 가려면 네. 저는 공적 분할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송배전망을 독일 가보니까 민영도 했던데 우리는 네. 그러지 말고 광역시도가 지분을 분할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인 그거에 대한 지배 권하니까 이런 것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돼서 여러 군데로 나눠지면 협의체가 구성이 될 거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하는 걸 막으려면 우리가 이 전기 공급을 민영화하는 건 좀 위험하고 네네. 그러나 이게 공적 주체가 한전 하나가 아니고 복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지자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자체가 들어오면 됩니다. 광역 기초들이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네. 이 정보 공개가 안 돼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일단 송배전망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셨던 거겠네요. 그거고 세세한 것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태양광 설치해서 내가 쓰겠다 혹은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 집은 에너지를 쓰겠다. 녹색 전기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장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죠. 독일 같은 데 보면 저 전기를 파는 소매 업체가 한 1000여 개 된대요. 그 저도 이번에 가서 독일의 협동조합들 방문하고 왔거든요. 네.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협동. 거기가 오히려 전기를 비싸게 사주고 싸게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준다는 건 생산자한테 좀 우리 공정무역처럼 네. 비싸게 사주고 소비자한테는 좀 싸게 팔고 이러는 그래서 그것이 조합원들이 생산하고 또 사쓰는 프로슈머 형태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 옥상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바로 쓰는 것이 가장 저렴한 자가용 태양광을 우대하는 거죠. 네. 이런 제도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세세하게 그런 걸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집은 녹색 전기를 쓰겠습니다 하면 쓸 수 있도록 선택하는 해주는, 거죠. 예, 선택하도록 그래서 해주는. 어느 도시를 이사를 간다 그러면 우리 통신요금처럼 네. 전부 그 판매하는 회사들을 보고 검색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요금 체계 그다음에 어떤 뭐 재생에너지인지 석탄인지 생산 그런 부분들도 전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게 다음에 좀 저희가 자세히 또 들어갈 그러시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개통 접속 또 작은 태양광 정보 공개 이런 쟁점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접속 부분은 다른 나라 사례처럼 우선 접속을 시켜주는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처럼 우리나라도 우선 접속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회에서도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탈석탄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또 네. 우선 구매 이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서명 운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탄이나 뭐 화석연료나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걸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은 걸로 재생에너지 쪽을 주는 걸로는 이게 해결이 될 안 수가 되죠. 없는 거고 네. 애초에 취지가 그게 아니니까 재생에너지를 하는. 네. 탄소 배출을 줄이려니까 일단 최우선적으로 그렇죠. 석탄을 꺼야 되거든요. 그럼 네. 노후 한 것부터 끄는 거죠. 네. 대체한 전기가 있어야지 배란간에 다 끄고 전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끄는 만큼은 재생에너지가 계속 들어가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계획으로 세워내고 네. 이행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작은 태양광 지원이나 정보 공개 문제도 그러면 재생에너지 입법화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서명만 받는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끝까지 이 입법이 되도록 보통 이제 국회 입법 청원은 많이 하는데 성사가 되는 경우는 네, 많지 않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만큼은 지금 각 지역에 우리 또 협동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들 이렇게 챌린지 입법화에 함께하겠습니다 하는 챌린지 운동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회 토론회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이 서명은 지금도 계속 받고 계신 거죠? 지금 받고 있습니다. 5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3만 1,000명 정도 네. 현재 했고요. 2월 안에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3월까지도 연장을 해서 할 네.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입법화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오늘의 기후 밴드에도 서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이 서명 동참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역 협동조합들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서명을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이 되려면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됩니다. 다수가 함께해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함께 하는데 협동조합 방법이 그래도 제일 편리하고 유리하다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6% 배당 주듯이 내가 희생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가치를 실현하잖아요.
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까 얘기하는 북극 한파 이런 것도 네. 줄일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느끼신 부분을 좀 국민신문고 같은 데 있어요. 가서 국민신문고. 네, 산업부에다 좀 그런 청원 좀 해주세요. 댓글을 좀 달아서 네. 제대로 하라고 그런 것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일들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참여해 주시는 걸로 큰 힘이 된다고 하네요. 봄봄세상님 서명 링크 올라오면 퍼 나를게요. 근데 밀라노님 지난번 찾아봤는데 해외에서는 서명이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네, 오늘 지금까지 이창수 안산시민의 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